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는 분위기죠. 제가 금요일날 장중에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자, 두산중공업,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기술 등 뭐 정신없습니다. 일진파워가 거의 상한가 근처, 부성파워텍, 다원시스 다 많이 올라갔고요. 자, 오르비텍도 8%, 뭐 광명전기, 전기주들까지, 특히 전기주들은 남북경협주도 다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 이슈와 같이 엮이면서 좋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재룡산업이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재룡산업이 이게 한번 크게 무상증자 이슈와 함께 엄청나게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다른 종목들은 이 종목을 전부 다 엄청나게 크게 두 자릿수 가까이 다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됐었는데, 이유가 있죠.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원전 관련주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섹터, 비트코인 ETF 이슈와 원전 이슈들이 요새 조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죠.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이 연합뉴스 이 출처 링크인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소형 모듈 원전, 전기차 등에 4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프랑스 2030 이 계획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좀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인 전력난이 있죠. 중국의 전력난, 그리고 유럽의 전력난, 에너지, 특히 이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4배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유럽에도 엄청난 에너지 기감이었는데, 이 에너지라는 게 결국 전력과 전기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전력과 전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예전에 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죠. 지금 근데 탈탄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다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간 다 전기 없어서 겨울을 어떻게 날까 하는 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친환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프랑스를 재산업화하기 이 같은 내용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바로 소형 원자로 전기차 전환경에 3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조 4천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유례 없는 에너지 위기, 대단하죠, 유럽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서울경제 이렇게 링크인데, 자, 출처입니다. 유례 없는 에너지 위기자,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원전 필요하다. 전부 다 원전 때문에 난리인 거죠. 자, 이 기후 정책이 좋긴 한데 도덕적 접근이 안 되는 게 이거 좋다 이거야. 탄소 중립 좋아. 근데 당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 없어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 노르웨이도 석유 탐사 지속 선언했고, 이유는 천연가스 공동 구매, 그리고 석유 메이저 업체는 저렴한 석탄이 왕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이 또 유럽 전역이 비상인 가운데 EU도 가스를 공동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큼직하게 살펴보면, 자,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 일부에서 원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죠.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등 에너지 장관 16명이 공동 명의로 유럽에는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글을 프랑스, 르가피로 등에 기고했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슈들과 재료들에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주에 이렇게 좋은, 내가 만약에 원전 관련주에 대한 계좌에 이 원전 관련주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나 정책을 알고 있다? 매도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 브라질도 열 병합 확전에 10년간 4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브라질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 관련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장난 아닙니다. 지금 국제 유가도 이제 종가상 82달러를 또 돌파했죠. 10월 16일 날. 그래서 에너지 대란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에너지 대란이 게 결국 전력의 이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유럽들이 이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지금 상황이죠. 물론 이제 예전처럼 대형 원전은 아니지만 소형 원자로, 이렇게 소형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전 얘기, 원전 수소, 두 날개를 피다, 뭐 이렇게 유럽의 원전 중에 두산중공업, 한반우선 뭐 많죠. 자, 천연가스 4배 값인 유럽 결국 돌고 돌아 원전으로 해. 이만큼 원전에 대한 이 강력한 이슈들과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전 관련주를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두산중공업, 한전 KPS, 한전산업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보면, 자, 이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가 1차 상승 후 조정, 2차 상승 잘 올라가다가 밑에 2,000원 하던 주식이 이제 3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꽤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6월달에 긴 꼬리 이유를 단 이후에 4개월간 조정을 거쳤고, 찍어야 될 10개월 선, 이 가격대는 중요한 앞전에 돌파 깨지 않아야 될 매물대이기도 하죠. 요걸 깨고 내려오면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두들라라고 그러죠. 요렇게 5개월선 회복해줘. 자, 주식은 여기서 샀으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추세가 깨지고 하향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우상향할 때 돌려놓을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추세 추종이 보통 방식들을 좋아하는데 추세 추종이라는 게 이렇게 추세가 우향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가 딱 꺾여서 나갈 때 사는데 이때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자리가 바로 5개월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에서 보면 20주선 자, 월봉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5개월선을 뚫었을 때 주봉에서 20주선, 저번 주 금요일 날 20주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상황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봐도 일봉에서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유지가 되고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길게 만약에 손절을 못하고 이 주식이 무너졌을 때 각오해야 될 가격이 거의 20개월선 근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약 손절 못해, 그러면 비중을 조금씩 해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건 괜찮지만, 만약 손절을 못하게 되면 꽤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서 당분간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한전 KPS나 한전산업은 또 가만히 보면 많이 올라왔죠. 예전에 원전 관련과 전력 관련 뭐 이런 이슈로 해서 2,000원짜리가 거의 19,000원대 최고점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런 종목들 투자할 때는 월봉 고점에 대한 부담을 갖고 투자해야 되죠. 물론 원전이 다시 살아날 때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항상 이 예전에 저점이 2,000원이었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서 차익 실현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 대응할 때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고, 역시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감으로 인해서 추세는 유지가 돼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예전에 앞에 있는 이 변곡점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고, 자, 일봉에서도 이 저런 이슈들과 함께 17% 급등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위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훼손하지 않은 선상에 대응하는 게 맞지만 어쨌거나 꽤 높다는 거. 그래서 중장기로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단타성 경향이 좀 맞지 않나 싶고, 자, 한전 KPS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다른 종목들 비해 높지 않죠. 자, 이 차트하고 두산중공업 차트하고 비교해 보면 두산중공업 차트는 예전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여기서 눌림목 좀 한번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올라갔고 이렇게 튀어서 자, 이렇게 올라갔죠.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한전 KPS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두산중공업 예전의 위치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 더 올라갔죠. 기준으로 봤을 때 한전 KPS의 위치가 바로 그런 자리들이 될 수 있는, 여기서 5개월 손해보 이렇게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그 금요일 날 하루 잠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드디어 기간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투신이 들어왔고 보험이 들어왔고, 특히 연기금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한 게 눈에 띄는데 연기금의 매수에 힘입어서 어쨌거나 조금 당분간 좋아 보이고, 연기금이 오늘 샀다가 내일 파는 이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어느 정도 좀 들고 가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상업펀드는 약간 단기 단타성 경향이 있으니까 이 물량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자, 한전 KPS도 보면 이렇게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 들어오는 것보다 낮은 데 들어오는 게 연기금들도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한전 KPS는 상황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자, 한전산업은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두 종목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에 비해서 외국인이 매수했고, 역시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있는데 아직 한전산업은 연기금의 매수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한전산업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잠깐 단기 단타 칠 수는 있어도 연기금이 여기서 사서 길게 끌고 가기에는 두산중공업이나 한전 KPS만큼 큰 매력이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연기금도 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가장 많이 차고 올라갔던 일진파워도 역시 관련 중이긴 한데 상당히 높죠. 주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역시 이 친구도 조금은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원전에 관련 이슈가 아무리 좋아도 원전에 관련 이슈 속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이런 게 낫지, 벌써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부담이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과 기관이 살짝 들어왔지만 역시 단기 단타성 영향이 강하고 연기금은 매수하지 않고 있죠. 연기금은 약간 중장기 포지션을 잘 취하는데 여기서 사서 중장기 포지션을 취한다는 게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중장기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성파워텍은 그에 비하면 월봉에서 높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가 상당히 조금 난 상황이고, 개인만 매도했죠. 자,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고 찍을 자리, 저점을 잘 찍고 시장이 무너지면서 4개월간 조정받았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래도 굳이 매수한다면 한전 KPS나 보성파워텍은 조금 낮은 위치,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게 맞고,
한전산업, 한전기술은 월봉이 높기 때문에 일진 파워 세 종목은 단기 단타로 조심하는 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손절 라인만 잘 지켜주고 대응하면 이 두산중공업은 좋은 수익을 또 한 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명드려 보고 이 원전 관련주와 같이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바로 전기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광명전기, 재룡전기, 일진전기, 선도전기, 세명전기 등 이 전기 관련주들은 아직 크게 높은 게 없어요. 서전기전이 최고 크게 올라가는데 서전기전만 월봉에 대한 고점 부담이 있고 광명전기, 재룡전기, 일진전기 특히 재룡전기 같은 종목은 낮은 종목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만약에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세명전기도 굉장히 좋은 수익권에 있을 수 있는 즉 월봉 위치가 낮기 때문이죠. 이런 전기 관련주들도 월봉 위치가 낮은 세명전기, 재룡전기, 선도전기, 광명전기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보는 게 어떤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